황토빛 비옥한 땅에 영양 넘치는 고품질 작물이 자라는 곳. 수박, 땅콩, 곡물까지 전라북도 고창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좋은 인연을 만날 것 같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물레로 부자된 부자농부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물레요? 물레방앗간 가시지 왜 여기서 찾으시냐고. 물레방앗간이요? 아 그거랑 같나요? 그게 뭐냐? 요리 그릇 만드는데 그 집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요리 가면은 하우스 파란 하우스 있는 가세요. 요래 그릇을 만드는 파란 하우스라. 위치를 찾은 것 같습니다. 물레 작업 마친 도자기도 보이고 물레를 돌리는 분도 있는데 과연 부자농부 맞을까요? 물레 돌리는 부자농부 맞으세요? 아, 예, 맞습니다. 부자농부 찾았습니다.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물레 작업하던 앞치마 벗어 던지고 한달음에 달려간 곳. 5분 남짓 거리에 바칩니다. 이곳엔 어떤 부자 작물이 자라고 있을까요? 얘들이 저에게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입니다. 어디요? 어떤 작물인데요? 뭔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길쭉하게 늘어진 모양새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작물인데요. 이 작물의 정체가 뭔가요? 이거 콩입니다. 콩이요? 아니 한 손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 슈퍼사이즈 작물이 콩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콩이라고 작두콩입니다. 작두콩이요? 작두콩과 다른 작물을 이용해서 연 매출 3억 7천을 올리고 있는 전북 고창의 김상규입니다. 짠! 작두콩 재배 25년차 연매출 3억 7천의 김상규 부자농부입니다. 5만여 제곱미터 농지에 작두콩과 다른 밭작물을 재배하며 억대 연매출을 내는 비법, 콩알 까먹듯이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볕이 들기 시작한 아침 농가, 일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이고, 잘들 크고 있네. 길게 늘어진 대왕콩, 작두콩을 살피는 부자농부. 길고 큰 작두콩을 골라 수확 중인데요. 그런데 손은 왜 그러세요? 아, 이거 손이요? 아, 제가 들깨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들깨 좀 심어서 수확을 하려고 좀 마음을 급하게 먹었더니 인대가 좀 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스를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이 손만 좀 괜찮지 나머지 세 손은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파도 쉴 새가 없는 부자농부. 작두콩입니다. 이거는 1년 작물로 보통 30-40cm까지 큽니다, 이게. 어른 손으로 한 뼘하고도 반. 피디님, 요거 뭐 닮지 않으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유, 작두를 대령하라! 갑자기 작두. 포청천은 왜 소환 안 하요? 옛날에는 도두라고 했고요. 요즘에는 작두를 닮아서 작두콩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 작두의 칼처럼 길고 넓적한 게 닮았네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요? 엄청 딱딱하죠? 네. 어렸을 때 이거 칼장난 많이 했죠. 야! 이래. 쓰러졌어. 부러진 김에 작두콩 속 사정 좀 구경할까요? 오호, 콩 크기도 엄청나네요. 예, 드셔보세요. 네. 예. 그냥 먹으면 되나요? 예, 드셔보세요.
덜 익은 것 같은데요? 아, 덜 익었죠, 당연히. 아이고,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익으려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더 있어야 완전히 익습니다. 여긴 아직 더 크라고 두고 다 익은 작두콩 줄기를 찾아 이동하는 부자농부. 그건 아까 것보다 작은 데다가 콩은 이제 막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아까 것보다 훨씬 더 어린 작두콩인데요. 아까 전에 봤던 것은 종자만을 채취하기 위해서 따로 재배를 하는 지역이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어린 작두콩 깍지만을 재배를 합니다. 콜록콜록 이 환절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좋은 재료죠. 작두콩이 항암 작용을 하고 비염, 소화 기능, 눈 건강 등을 개선해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몸에 좋다는 작두콩. 그런데 콩은 안 따고 맨 입맛 따는 부자농부. 금세 수북해졌습니다. 아니 왜 입맛 따는 건가요? 아, 우리 애들 밥 주려고요. 애들 밥이요? 작두콩 입만으로 어떤 밥을 차려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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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조카가 키우다가 좀 여기서 키웠으면 해가지고 도시에서는 활발하게 못 놀까 봐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한 2달 전에. 하늘이 풀 먹을까? 풀 먹어? 그러나 냄새만 맡고 입도 안 되는 하늘이. 풀 먹어. 하늘이는 풀을 안 좋아하나 본데? 그럼요. 풀 먹는 애는 따로 있죠. 진짜 풀 먹는 애들을 만나러 가는 길. 이 창고문 안에 있나 본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아하! 소! 소 맞죠? 작두콩 잎을 먹는 애들이 바로 소였군요. 별미 삼아 가끔 챙겨준다네요. 원래는 한 50마리 정도 키웠는데 지금은 다 줄이고 3마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유센터가 들어와서 지금 한참 건립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몸 생각해서 건강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 생각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칼에 정을 뗄 수가 없어 아직 3마리는 두고 키운다는 부자농부.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커야지. 정떼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소들에게 별식을 주고 난 뒤 농장 뒤편을 찾아간 부자농부. 포대 하나를 챙겨 열어보는데요. 이건 사료 같은데요. 이것도 소에게 줄 사료인가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거요? 네. 펠렛이잖아요. 밭에 주는 연료입니다. 밭에 주는 연료라고요? 밭에 불을 떼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밭에 무슨 연료가 필요한 걸까요? 일단 따라가 봤습니다. 작두콩 줄기 옆에 구멍을 내더니 아하, 작두콩 밭에 주는 연료였군요. 이게 무슨 연료예요? 손 대보세요. 나오지.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구수한 냄새 나는데? 뭐예요 이게? 아까 그 축사에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축사에서요? 예. 축사에서라면 소 3마리와 이것들 뿐이었는데요. 설마 이게 소똥? 맞습니다. 소똥만으로는 이런 냄새가 안 날 것 같은데. 우분도 들어가 있고 뭐 혈분도 들어가 있고 각종 NPK 이런 것도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또 미량 그 미네랄 미생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하얗잖아요. 발효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식물에 굉장히 좋습니다. 영양을 주는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 주는 거예요?
퇴비는 원래 이제 바닥에 처음에 식재하기 전에 충분하게 먼저 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영양이 성장이 되고 나서 보통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할 때까지는 하죠. 그러면 한 2-3번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정성을 이렇게 들이니 작두콩도 남다르게 자랄 것 같은데요. 우분이 들어간 퇴비를 쓰면 아무리 더워도 가뭄을 덜 타고 또 색깔도 매끄럽고 길게 잘 자라고 그다음에 맛과 향이 더 풍미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저의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우분 퇴비로 작두콩의 품질을 높여라. 자, 맨들맨들한 거 따로 갑시다. 맨들맨들한 작두콩, 즉 콩이 연글지 않은 작두콩만을 찾아 매년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작두콩밭을 돌고 또 돈다는데요. 그렇다면 한 해 수확량은 얼마나 될까요? 연 15톤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린 콩깍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 안 판다고요? 팔지도 않을 거면서 굳이 힘들게 수확은 왜 하는 거예요? 어린 콩깍지 들고 찾아온 공장. 오자마자 장화로 갈아 신고 위생복에 위생복까지. 어린 콩깍지를 들고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이곳엔 영도를 가늠할 수 없는 기기들이 가득한데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작두콩이 맛있어지는 곳입니다. 작두콩이 맛있어진다고요? 어린 작두콩을 씻고 자르기를 한참. 그리고 작게 자른 작두콩을 넓게 펴 기계 속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맛있어지나요? 50도에서 55도 사이에 한 48시간 정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꼬들꼬들하고 아주 건조 상태가 깔끔하게 잘 마릅니다. 이 잘 말린 작두콩으로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어린 작두콩 깍지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두콩 원물로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을 함으로써 매출의 약 한 35%가 상승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작두콩 2차 가공으로 수익을 증대시켜라. 3일 전 건조를 시켜준 작두콩. 수분 가득했던 초록빛 작두콩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얼핏 보기엔 색깔은 이미 갈색빛으로 변했고요. 바스락 소리가 날 정도로 낙엽처럼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판은 왜 켜는 거예요? 고기라도 굽나 했는데 건조된 콩깍지를 불판에 또 굽습니다. 냄새가 좋은데요? 네, 이거 구수한 냄새가 지금 나죠? 이거는 이제 건조된 작두콩 깍지를 다시 이제 차로 덮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면 고소하고 맛과 향이 살아납니다. 녹찬잎을 덮듯이 작두콩 깍지를 덮고 나야 차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구수하네. 이제 차로 마시면 되겠네. 어떤 차맛이 되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가공 공장 옆 작업실을 찾은 부자농부. 다시 앞치마를 입는가 싶더니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 부자농부,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차를 마시려면 일단은 꽃도 꽂아야 되고 또 이 잔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차를 마시려면 찻잔부터 만들어야 한다? 아니 성질 급한 사람은 속 좀 타겠습니다. 그나저나 작두콩 재배도 힘들 텐데 도예는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5년 전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전공하면서 또 도예를 더 깊이 알게 됐고, 시설은 있지만
도자기 가마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거를 건조하고 다듬어서 아시는 분한테 가서 부어가지고 옵니다. 제가. 그래서 찻잔을 쓰죠. 차에 대해 진심인 부자농부. 사무실 한켠에도 닭이들이 꽤 보이는데요. 이것들도 부자농부가 다 만드신 거예요? 취미생활로 조금씩 만드는데요. 이것도 제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다 만들어서 공예대전에도 제가 출품해서 뭐 상도 받은 것도 있고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더 꺼낸 작두 콩깍지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갈색 빛으로 작두 콩차가 완성이 됩니다. 과연 어떤 풍미를 내어줄까요? 구수하고 맛있네요. 역시 잘 만들어졌구만. 피디님 이거 한 잔 드셔보세요. 예. 네.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는데 이 몸이 따뜻해진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죠. 예. 비타민 B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콩에는. 그래서 코 건강에도 좋고, 눈 건강에도 좋고요. 장에도 소염작용을 해서 굉장히 몸에도 좋습니다. 건강으로 또 맛으로 즐기는 작두콩차는 소포장 용기에 담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보내지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계절엔 평소보다 주문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희 자체 그 홈페이지에서 보통 3, 40건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작두콩 가공으로 연매출 1억 2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작두콩 가공품 판매로 연매출 1억 2천만 원. 부자농부의 첫 직장은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 안정된 직장 생활이었지만 불쑥 세상 밖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S전자 품질관리 팀장으로 한재 10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데가 궁금해졌어요. 올라가 보자, 뭔가가 좋은 게 있지 않겠냐 하고 던지고 올라갔죠. IMF 때 또 개인 사업 하던 것도 또 이게 대기업 연쇄 부도로 인해서 망해가지고 시골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여러 작물 재배를 시도한 부자농부.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답니다. 투자는 하는데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좀 연구를 하면서 뭔가 찾았고, 또 작두콩은 또 임금님이 그 궁중에서 재배를 했고, 이게 보니까 사업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시장 조사 끝에 부모님의 고추밭에 작두콩 모종을 심기 시작한 부자농부. 그러나 반복되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에 작물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수확해 보려고 인부들 다 얻어놓고 가서 보면은 몇 개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플러스 또 제 이제 식재하는 그런 자재비 이런 것들이 다 손실이 되다 보니까 3, 4년 정도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뭐 5, 6천 정도 그냥 까먹었죠. 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작두콩 재배법을 연구한 부자농부. 이어 작두콩 차를 개발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자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절기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구매력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하루에 많이 나갈 때는 3, 400건씩도 나갈 때도 있어서 매출도 많이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날 오후
가공 공장을 나선 부자농부. 차를 타고 외출을 하려나 본데요. 일과 모두 끝나기라도 한 걸까요? 어디 가세요? 지금요, 제 마음의 밭에 갑니다. 마음의 밭이요? 알 수 없는 말을 던져놓고 농장을 나서는 부자농부. 그렇죠. 이럴 땐 궁금할 때 따라 나서는 게 답이죠. 부자농부의 차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건물.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아유, 저 왔어요. 왜? 네, 이리 오셔. 왔냐? 네, 이리 오셔. 내가 천천히, 다리가, 천천히. 다리가 아파갖고. 천천히. 이차. 아하, 어르신을 모시러 온 거네요. 부모님 되시나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세요.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어르신 보호센터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온다는데요. 아무리 바쁜 농번기라도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일과라고 합니다. 농장과 15분 떨어진 곳에 마련한 부모님 거처. 다 키셔, 다. 아니, 여기는 안 켜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리가 불편한 부모님을 위해 내부를 입식으로 안전바까지 설치해드렸답니다. 농사 그동안 지신이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좀 이제 편하게 일 안 하시고 시골에 구경할 때만 오시고 여기서 좀 계시면서 노후 생활을 좀 하시라고. 야, 테레비 기어 7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신식이시네요. 야, 9번 틀어봐. 자꾸 불러갖고 키워주는데 보면 심통이. 아버님도 여기 있는 거 편하세요? 수술을 한 몇 차례 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래서 이제 갑상선을 좀 많이 도려내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제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네.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죠. 예. 오래됐어요. 거친 음식을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저녁은 누룽지. 푹 끓여낸 누룽지로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이끼리 좀 더 만나. 내가 하는 거는 뭐지나 잘해요. 손은 다친지 괜찮으냐? 이거 이제 뭐 지금 많이 나섰어, 그래도. 나 어저께 그냥 놀래갖고 그냥 죽을 뻔했다. 놀래갖고 그냥 막 토해봤어? 가슴이 이제 철렁 그러니까 내려앉아서. 털채 메고 왔는데 그냥 깜짝 놀려버렸지 더. 아이, 금방 나서. 아이고, 저기. 근데 이제 이러고 할 때는 일하지 마. 야, 일 나중에 못하지, 어머니. 요즘에 쌀쌀하니까 난방 켜주고 꼭 주무셔. 저녁. 안 키워도 따스워. 그래도 힘내. 요즘에 날씨가 기온차가 심하니까. 부모님은 아들 걱정, 아들은 부모님 걱정. 푸근하게 느껴지는 부자농부의 마음 밭입니다. 다음 날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그런데 그가 나선 곳은 작두콩밭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가을 소식 알려주는 감나무 밭인데요. 감이 엄청 크고 좋은데요. 이 품종이 뭐예요? 대봉감이라고 합니다. 한 1000평 되고요. 한 200주 정도 됩니다. 아유, 맛있네. 드셔보세요. 예. 예, 정말 맛있습니다.
어우, 떨는데요? 아, 그거요? 네. 잘못 드렸네. 연시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땡감을 드려가지고 잘못 주신 거 맞죠? 제가 다시 드릴게요. 잡숴 보세요 한번. 요번엔 믿어도 되는 거죠? 아, 이번에요? 속을 수도 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아유, 이게 연씨 맛이네요. 그럼요. 이게 임금님 진상에 올라가는 대봉감이랍니다.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감기나 이런 데 좋다 보니까 이게 대봉감이 예전에는 귀했습니다. 이게 귀한 대봉감으로 올리는 수익은 과연 얼마나 되나요? 단감하고 대봉감하고 해서 연 매출 3천만 원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단감, 대봉감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3천만 원. 감 익어갈 때를 기다리며 어디 산책이라도 나오셨나 본데요. 잘들 크고 있어? 에?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 자라고 있네. 설마 길가에 풀한테 말한 거예요? 아, 참 정도 많으시다. 이게 풀로 보이세요? 네. 예, 저에게는 아주 효자 작물이랍니다. 아니 이 풀밭에 뭐가 있다는 건지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줄기채 잡아당기는데요. 어허, 뿌리에 뭐가 달려 있습니다. 에? 그게 뭐예요? 감자요. 감자요? 아니 감자라면 이렇게 뽀얗고 동글동글한데 이건 색도 모양도 많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뚱딴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돼지 감자라고 합니다. 아하,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라 뚱딴지로 불리는 돼지 감자. 이눌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얘가 꽃이 피고 지며 나면은 얘가 다시 밑이 더 크게 듭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크기에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크게 달립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서 즙으로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돼지 감자 차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감자뿐 아니라 양배추, 복분자, 오디까지 가공 수익이 꽤 되겠는데요. 돼지 감자뿐만 아니라 복분자즙, 오디즙 가공품으로 연 매출 2억 2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돼지 감자, 복분자, 오디 가공품 판매로 연매출 2억 2천만 원. 김상규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작두콩 가공품 판매 1억 2천만 원, 단감 대봉감 직거래 판매 3천만 원, 돼지 감자, 복분자, 오디 가공품 판매 2억 2천만 원까지 연매출 총 3억 7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분 퇴비로 작두콩의 품질을 높여라. 두 번째, 작두콩 2차 가공으로 수익을 증대시켜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작품차를 이렇게 널리 알리고 돼지 감자 뚱딴지라는 이름도 동남아시아권에는 이렇게 진출해서 정말 수출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좀 거듭나고 싶습니다. 작두콩처럼 단단하게 그리고 차향처럼 부드럽게 성실하고 한결같은 김상규 부자농부. 그의 바람처럼 우리의 차를 세상에 알리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